시티즌은 전파수신 시계 분야에서나 초정밀 쿼츠 무브먼트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으로도 유명하지만은 사용자 눈높이에서의 실질적인 필요에 맞춘 대중적인 시계들도 곧잘 만들어 왔습니다. 리뷰어 입장에서 시티즌의 중저가 라인업을 보고 있다 보면은 다이버가 됐건 드레스가 됐건 필드가 됐건 기가 막히다 싶은 모델들이 항상 장르를 가리지 않고 몇 개씩 있었는데요. 그동안 더 많이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드레스 시계 라인업으로 한정해 본다면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아온 컬렉션 중 하나가 아마 문페이즈 에코드라이브 시리즈일 텐데요. 국내 시계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구문페이즈, 신문페이즈 같은 별명까지 얻어가면서 꽤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기계식 시계였다면은 엄청나게 고가로 나왔을 컴플리케이션과 클래식한 디자인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관리하기도 편한 에코드라이브 무브먼트로 접근하게 해준다는 장점 덕분에 높은 인기를 누렸었던 거라고 짐작해 봅니다. 인기가 높았던 구모델들이 단종되거나 점점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오랜만에 시티즌이 업그레이드된 디자인과 향상된 스펙의 새 문페이즈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시티즌사에서 의도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뭔가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듯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 시계 유리에서부터 시원한 딥블루 색상의 선레이 기호시의 패턴이라든지 클래식한 로마자 인덱스, 그리고 뾰족한 도핀 엔즈와 밋밋하지 않게 별들이 그려진 문페이즈 창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한국에서 인기를 끌어왔던 대중적인 드레스 시계에서 많이 활용된 디자인 요소들이 총망라된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식 리테일가는 66만 8천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인터넷이나 백화점에 가보시면 이보다는 어느 정도는 할인된 가격에서 구매를 하시게 될 테니까 아마 실구매가는 50만 원대 선을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인기를 끌어도 가격을 미친듯이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요즘의 롤러코스터 같은 가격 변동 추세에서도 살짝 벗어나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반가운 시계입니다. 점점 더 멋진 시계를 만들면서 고급화를 추구하는 브랜드들도 좋지만은 이렇게 충성 고객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면서 원래 강점이 있던 가격대의 시계들도 같이 만들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 시계처럼 캘린더 기능과 문페이즈 기능이 들어간 시계가 기계식으로 제작이 됐을 경우에는 무브먼트 자체가 복잡해지는 만큼 다이얼과 케이스도 정교하게 마감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도 상당히 비싸게 책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티즌의 시계는 에코드라이브라는 빛으로 충전이 되는 쿼츠 무브먼트를 채택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나왔으니까 가격이 합리적이니까 이 가격대를 맞추기 위해서 무엇을 잡고 무엇을 포기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세히 시계를 살펴보면서 달력과 문페이즈 인디케이터 그리고 시간 맞추는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고 총평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계에 채택된 시티즌의 에코드라이브 무브먼트는 햇빛이 됐건 형광등이 됐건 다른 무슨 조명이 됐건 간에 빛이 있으면은 어디서든지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간을 맞춰놓고 빛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곳에만 보관하시면은 어지간해서는 다시 시간을 맞출 필요도 없고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도 없습니다. 배터리가 모자랄 때는 초침이 2초에 한 번씩 가면서 충전하라고 경고도 하고요. 기계식 시계의 대척점에 있는 듯한 이런 관리의 간편함 때문에 에코드라이브가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시계의 케이스 지름은 42mm이고요. 러그 끝에서 끝까지의 길이는 49.5mm입니다. 생활 방수를 살짝 상회하는 정도인 50m의 방수 성능에 쿼츠의 장점을 살려서 두께는 10.2mm로 아주 슬림하게 나왔고요. 무게는 제 17.8cm 손목둘레에 맞게 줄 길이를 줄였을 때 121g입니다. 시계줄을 연결하는 러그 간의 폭은 20mm이고요. 브레이슬릿의 너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20mm로 일자형입니다. 15.2cm 손목둘레에 여성이 착용한 모습입니다. 케이스가 좀 큰 편인데 베젤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시계의 두께가 얇아서 다이얼이 꽤 넓어 보입니다. 하지만은 러그는 짧기 때문에 위아래로 넘치는 느낌이 들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가는 손목에도 들어오긴 들어올 텐데 사이즈에 확신이 서지
보이지 않으신다면 가까운 시티즌 매장에 가셔서 착용을 해보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네요. 17.8cm 둘레의 제 손목에 착용한 모습입니다. 큰 다이얼이 이 정도 굵기의 손목에서는 꽤 시원하게 느껴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두께가 얇아서 셔츠긴 밑으로 쏙 들어오기 때문에 정장 차림이나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시계입니다. 316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케이스는 전체적으로 폴리시가 되어 있습니다. 베젤도 얇고 전반적인 케이스의 윤곽도 매우 슬림하게 뽑았습니다. 케이스의 면적 자체가 그리 넓지 않아서 윤곽이나 폴리시 상태 같은 것들이 왜곡되거나 비뚤어진 곳이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흠잡을 때도 없습니다. 아주 무난한 드레스 시계의 케이스라서 다양한 피니시를 선보인다던가 특별하게 유려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지만은 이 가격대보다 몇 배 좀 비싼 시계의 케이스로 들어갔다고 해도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고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계 유리로는 스크래치에 강한 평면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채택이 됐습니다. 조금은 아쉽게도 무반사 처리는 되어 있지 않은데요. 보통은 평면의 시계 유리는 반사가 많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무반사 처리가 안 되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시계에는 다이얼의 선버스트 효과도 적용이 되어 있고 빛에 강하게 반응하는 다이얼이어서 유리의 빛이 좀 어른거리긴 합니다. 다이얼의 품질은 가격대에 비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예전에는 에코드라이브 중저가 모델의 다이얼들이 아무래도 빛을 모아서 충전을 하는 기능까지 수행해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뭔가 일반적인 시계 다이얼과 다르게 색감이 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요즘에는 다이얼에 에코드라이브라고 적혀있지 않으면은 다른 시계의 다이얼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티가 안 납니다. 다이얼 표면에는 촘촘하게 기호쉘 패턴이 찍혀 있는데요. 가장자리와 가운데가 패턴의 방향이 다른 게 흥미롭습니다. 시간 인덱스가 지나가는 가장자리 부분에는 원형의 패턴이 찍혀 있고요. 다이얼의 중앙 부분에는 광선이 퍼져나가는 듯한 방사형 패턴이 찍혀 있습니다. 패턴이 다른 방향으로 찍혀 있으니까 선버스트 효과도 좀 더 다채로워지고 그에 따라서 보는 맛도 한층 더해지고 있습니다. 맨 가장자리에 프린트된 철도 모양의 챕터링은 분과 초 단위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 안쪽으로 프린트된 로마자 인덱스는 시 단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아라비아 숫자로는 날짜를 표현하고 있고요. 서브 다이얼이 3개가 있는데 9시 방향의 서브 다이얼은 요일이고 3시 방향의 서브 다이얼인 월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시 방향의 서브 다이얼은 달의 위상을 표현하는 문페이즈 인디케이터입니다. 시간 기능에 더해가지고 월과 일, 요일, 문페이즈까지 표현하는지라 복잡한 다이얼이 될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각 영역이 직관적으로 잘 구분되어서 잘 읽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잘한 프린트들의 인쇄 상태도 상당히 깨끗한 편이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보통 이렇게 손톱 모양의 문페이즈 창을 채택한 시계들이 창이 12시 방향으로 뚫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계는 특이하게도 6시 방향으로 뚫려 있습니다. 12시 방향은 별 프린트로 장식을 해놔서 실제보다 문페이즈 창이 커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시티즌의 로고와 에코드라이브라는 프린트는 12시 방향의 조그만 카르투슈 틀 안에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시원한 파란색 다이얼과 잘 대비를 이루는 골드톤의 도핀 형태의 시분침을 매칭을 했습니다. 밤하늘과 별빛 같은 대비라서 아주 좋은 색깔 대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칫 다른 바늘과 헷갈릴 수 있는 날짜침은 끝에다가 초생달 모양의 팁을 달아서 형태상으로 구분을 잘 지어 두었습니다. 가격대에서는 더 바랄 게 있기 힘든 좋은 품질의 다이얼이긴 한데요. 굳이 트집을 잡자면 2가지 정도의 개선점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다이얼 전체의 크기에 비해서 서브 다이얼이 좀 모여있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다이얼 크기를 한 1-2mm만 더 줄였으면 전체적인 비례가 더 완벽해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시계를 얇게 만드는 데 더 초점을 둔 것 같은데 시계가 약간 더 두꺼워지더라도 서브 다이얼이나 다이얼 가장자리에 좀 더 확실하게 깊이감을 주었다면 다이얼의 품질이 지금보다 심지어 더 좋아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부분들에 약간의 높이 차이를 두기는 했지만은 도드라지는 정도는 아니어서 다이얼의 입체감이 조금은 약해 보이는 게 아쉽습니다. 불을 꺼보시면 드레스 시계임에도 야광도 있고요. 시분침의 시티즌사가 자랑하는 예쁜 민트색 야광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계의 크기에 비해서 야광의 적용 범위가 크지 않은 건 아쉽지만은 드레스 시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는 아주 훌륭한 밝기와 지속력을 가진 실용성 있는 야광입니다. 이 시계는 시간과 날짜, 요일 등을 맞추는 게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설정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캘린더 기능이 있는 시계가 버튼이 굉장히 많고 설정하기 까다로운 경우가 많은데, 이 시계는 그래도 생각을 잘해가지고 용두 하나랑 푸셔 하나로 다 해결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요일을 맞추는 일입니다. 요일이 퀵셋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일부터 맞추셔야 하거든요. 우선 용두를 2단계까지 뽑아가지고 용두를 돌려가지고 오늘에 해당하는 요일로 가서 위험 시간대를 피해야 되니까 제 생각에 오전 8시 정도의 시간에 맞춰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 8시 정도의 시간에 맞추고 이제 용두를 넣었다가 1단계 정도로만 뽑으셔가지고 용두를 아래 방향으로 돌리셔서 오늘에 해당하는 날짜를 맞춰주시고, 포인터 데이트를 보시면서 날짜를 맞춰주시고, 용두를 위 방향으로 돌리셔서 오늘 달의 위상에 해당하는 그림으로 문페이지 창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2시 방향 푸셔의 잠금을 푸셔서 3시 방향 서브 다이얼의 작은 침이 이번 달을 가리키도록 맞추시면은 이제 달과 일, 그 다음에 요일까지 맞췄죠. 그 다음에 이제 용두를 2단계까지 뽑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시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약간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한번 맞춰 두시면은 이제 매달 말일에 한번 조정하는 거 말고는 별로 만지실 일이 없는 관리하기 간편한 시계니까 한 번만 잘 맞춰 두시면 됩니다. 뒷면을 돌려보시면은 쉽게 열 수 없도록 제작된 솔리드 케이스백에 방사형 브러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에코 드라이브 로고가 새겨진 케이스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에코 드라이브는 빛을 통해 충전이 되는 무브먼트라서 일반적인 쿼츠 무브먼트랑 다르기 때문에 정비할 때가 되면은 전문가한테 맡기도록 합시다. 함부로 열려고 시도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자기 가격보다 월등히 좋은 품질을 보여주다가 그럼 그렇지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시계줄 브레이슬릿 부분입니다. 피니쉬는 폴리시 브러쉬가 교차로 적용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각각의 조각이 아니라 한 줄이 한 조각으로 되어 있는 메탈줄이거든요. 그래서 피니시 간의 경계가 자세히 보면은 좀 밋밋해 보이는 감이 있고요. 클래스프를 보셔도 사용하기에는 되게 편리한 푸시 버튼 폴드 오버 클래스프이긴 한데 열어보면은 조금 실체감이 떨어지는 얇은 철판이 덧대어져 있습니다. 길이 조정도 평범한 푸시핀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도 이 메탈줄에도 미덕은 있습니다. 케이스와의 유격이 없는 아주 꼭 맞는 솔리드 엔드링크를 채택하고 있고요.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시계이니만큼 착용감 하나만큼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긴 조각과 짧은 조각이 있어서 길이 조정도 손목 둘레에 맞게 제법 섬세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내공이 있는 대기업이 중저가 시계를 좀 신경 써서 만들면 이렇게 대중적인 호소력이 좋은 시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메탈줄에서 제작비를 아낀 흔적이 있다는 건 아쉽지만은 그러면서도 이 메탈줄에서조차 착용감이나 실용성 같은 건 기가 막히게 챙기는 걸 보면은 시계를 오래 만들어 온 짬밥 같은 거는 무시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이즈를 1mm에서 2mm만 줄이고 방수 성능을 한 100m 정도로만 만들어줬으면 정말 한 10년 정도는 가격대의 지배자가 될 것 같은 시계인데, 요즘 대기업들이 일부러 자기네 다른 모델을 잡아먹을 것 같은 너무 강력한 시계를 안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스펙과 디자인으로도 몇 년간은 화제가 될 것 같은 시계이긴 합니다. 오늘 살펴본 시티즌의 새로운 문페이지 시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